자, 이번에는 2차원 노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노이즈에 대한 여기 설명을 와서 보면은, 우리 아까 노이즈에 하나의 값만 넣었는데, 이렇게 Y 값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옵셔널이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를 하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8번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때려가지고 자, 8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빈 깡통이죠. 자, 여기서 제가 1대1로 만들게요. 1대1로 캔버스를 좀 만들도록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타일을 이제 깔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타일 개수는 그냥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으로 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레졸루션은 이제 해상도라는 이제 의미잖아요. 그래서 콘스트로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가로로 얼마나 촘촘하게 쪼갤 거냐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레졸루션을 근데 20분의 1로 만드는 걸로 할까? 그냥 레졸루션을 통일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X랑 Y랑 따로 할까 했는데, 레졸루션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자, 레졸루션,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 잠시만요. 네, 전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냥 타일 사이즈라는 개념으로 만들게요. 자, 10픽셀마다 하나의 타일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10픽셀마다 타일이 이렇게 생길 거고, 자, 요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조금 까탈스러워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 캔버스 사이즈가 이제 맘대로 바뀔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개념에선 그게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은 그냥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for 구문을 이제 돌릴 건데, let i는 0부터 i는 width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 플러스를 타일 사이즈만큼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x, y로 할 거라서 x로 할게요. 그리고 y를 겉에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y 하이트 y 또 타일 사이즈만큼 이렇게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렉트를 그리면 x, y 타일 사이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드로우해서 그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외곽선을 그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에다가 스트로크를 없애면 이렇게 하얗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타일에 숫자를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면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가고, 몇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 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가 51이 되게 하려면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x 플러스 y인데, y에다가는 이게 몇 개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게 추산을 해야 되네. 잠시만요. 타일 개수는 정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어떻게 정해질 거냐면 width 나누기 타일 사이즈인데,
이게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루어 이렇게 하면 될 걸 말이죠. 이게 인덱스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에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금방 흰색이 돼버리는구나. 10씩 올라가서 그런가? 아, 그죠. 이게 좌표라서 그렇죠. 아, 이거 타일 사이즈로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잠시만요. 네,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const let column num 그 다음에 let row num 이렇게 해서 컬럼 몇 개일지 로우 몇 개일지를 계산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럼 num은 width 나누기 너비를 타일 사이즈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소수점 있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내림할게요. 플루어라고 하는 내림해가지고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이거는 하이트를 타일 사이즈로 나눠서 로우 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컬럼 넘, 여기에다가 로우 넘, 그리고 y는 플러스 플러스, x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변수 이름도 조금 바꿀게요. 얘를 로우로 바꾸고 얘를 컬럼으로 바꿀게요. 네, 그러면 인덱스는 컬럼 더하기 로우인데 여기도 컬럼 넘 이렇게 되겠죠. 인덱스 넘버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xy가 지금 이제 없는 값이 돼버린 거죠. x 같은 경우에는 컬럼 곱하기 타일 사이즈, 그다음 y 같은 경우에는 로우 곱하기 타일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 값을 네,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부터 이렇게 채워오다가 이게 워낙에 타일이 많기 때문에 타일 사이즈를 한 50으로 바꿀게요. 50으로 바꾸면은 여기 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40? 네, 40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게 내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인덱스로 이렇게 바꾸면 네, 그러면 한 여기 이쯤에서 255가 돼버린 거예요. 이 IDX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데 IDX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0.5 정도 곱해주면은 네. 저도 이게 몇 개가 나올지는 아직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개수, 여기가 몇 번째 타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채워봤는데 이 색 채우기를요. 예를 들어서 fill 랜덤을 넣으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25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노이즈 같이 되는 요게 나오죠. 치 하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거의 볼 수 없는 세대일 건데 예전에 그 TV 화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랜덤 시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예.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러면 고정이 되죠. 근데 한 100 넣으면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가지고 올 거니까 색 모양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랜덤 시드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게 온 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잠깐 날리고 여기다가 이제 fill 노이즈를 넣습니다. 근데 노이즈를 넣을 건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255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XY 값을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면 여기에다가 IDX를 넣을 수도 있겠죠.
idx를 넣으면은 요런 값이 나오는데 idx 대신 x랑 y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row랑 컬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런 값이 나오겠죠? 근데 로우에다가 로우가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우에다가 예를 들어서 0.01 이런 걸 넣어주고 컬럼에다가 0.01 이런 걸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 되게 완전 회색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0.05로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고요. 0.1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랜덤일 때랑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죠. 랜덤일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짤 없어요. 여기 이 다음에 얘네들 간에 뭐랄까 다른 정도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이즈를 쓰면 어떻다? 그 다른 정도를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let noise coordinate의 mult라고 해서 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통값으로 이렇게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 0.01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5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네. 어쨌든 노이즈는 좀 더 뭉근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값들을 넣어주면은 그럼 완전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차이가 없는 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소수점을 하나씩 이렇게 줄여서 가보면 여기는 좀 어둡고 여기는 좀 밝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지금은 사각형에다가 색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시각화를 해볼 거냐면 이거는 그냥 다음 거에서 가져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참고로 세이브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나오잖아요. 참고로 노이즈도요. 랜덤처럼 시드 값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노이즈 시드 0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세이브하면 이게 나오죠. 다시 세이브해도 이게 나옵니다. 다시 세이브해도 이게 나오고요. 근데 5가 되면 다른 게 나오고 또 세이브해도 다른 게 나오고 또 세이브해도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가면은 또 어떻게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for 구문 돌릴 때마다 똑같은 거를 보게 하면은 노이즈 시드 5 찍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거는 영향을 못 미치죠. 왜냐하면은 안에 그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노이즈 시드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고요. 자, 이 코드를 9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가져가서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볼게요. 난 사각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했는데 9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보자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스텝 3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스텝 8인데 이게 복사해서 쓸 때의 단점이죠. 네. 자, 새로 고침하고 9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lose all. 아이고, 다 꺼버렸네.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했었는데 사각형을 그리는 걸로요. 이런 시각화는 어떨까요? 뭐냐면 push 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ranslate를 할 거예요. 어디로 translate를 하냐면은 요 지점으로 translate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립스를 그려볼게요. 0,0, 타일 사이즈로 엘립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필 값을 활용을 그대로 해볼게요. 그런데 약간 이쪽으로 가 있죠. 이게 사각형 그리는 방법이랑 원 그리는 방법이랑 다르다 보니까 중심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좌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사각형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컬럼 곱하기 타일 사이즈 플러스 타일 사이즈의 0.5만큼을 더해주도록 하면은 중심이 이렇게 맞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필 값을 써가지고 시각화를 할 거가 아니라 이 엘립스 자리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 건데, 라인을 마이너스 타일 사이즈 곱하기 0.5 0 그 다음에 플러스 타일 사이즈 곱하기 0.5 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노 스트로크라서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그리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원도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선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뭘 하려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여기다 로테이트를 넣을 겁니다. 로테이트를 넣는데 노이즈의 자, 요 값에 지금 우리는 흑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255를 곱했잖아요. 여기다가 360을 곱하고요. 요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라디안으로. 그러니까 감싸서 레디안스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요렇게 회전하는 거가 생기는데 회전되는 정도가 애들끼리 약간 관계성을 갖고 회전을 하죠. 엘립스가 헷갈리니까 이제 빼줍시다. 그럼 요렇게 되죠. 자, 여기서 0.5면은 여기 너무 길어서 좀 붙는 느낌이니까 0.3으로 좀 조정을 해줍시다. 요런 정도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한번 변화를 시켜 봅시다. 자, 멀트가 11대 완전 파괴되어 있죠. 관계성이 없어 보이죠. 1일 때 관계성 없어 보이죠. 0.5일 때 관계성 아직 없어 보이죠. 2.5일 때 뭔가 조금 얼라인이 맞아지기 시작하죠. 얘네들끼리 서로 조금 관계성을 갖는 것 같죠. 0.125일 때 0.05일 때 0.1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아까는 우리가 색으로 그러니까 밝기에 해당하는 검은색부터 흰색까지의 그것으로 표현을 하니까 오히려 모호했는데 각도로 적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성을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2차원 평면상에서도 값이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요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플로우 필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플로우 필드 팔로잉에서 요 뒤에 깔려 있는 게 자, 2차원 평면을 일정한 크기의 타일로 나누고 그 타일 안에서 좌표가 노이즈의 좌표는 아주 작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도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방향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좌표 위를 지날 때 그 힘이 그 해당 방향으로의 힘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활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텝 10에서 플로우 필드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이번 주차 수업 전에 봐야 되는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